인데요. 네, 역함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6월 30일이고요. 이제 이 책을, 교양인을 위한 수학사 강의라는 이 책을 이제 거의 다 읽어갑니다. 오늘까지 하면 이제 17장을 다 읽게 되고요. 이제 네. 18, 19, 20 3개의 챕터가 남게 되는데, 잠깐 미리 보면은 18장이 확률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19장이, 잠시만요. 19장 제목이 뭐죠? 계산기의 등장과 계산 수학. 그러니까 뭔가 컴퓨터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장은 카오스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18장이랑 19장, 18장이랑 20장은 저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조금 갑갑하기는 하지만 뭐 항상 그렇듯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17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음, 잠시만요. 어디부터 봐야 되죠? 아마도 음, 집합의 크기부터 여기 366쪽에 있는 집합의 크기부터 보면 맞을 것 같은데요. 칸토어부터 봐야 되나요? 364쪽부터 봐야 될 것 같네요. 칸토어부터. 네, 맞습니다. 네네네. 여기부터 보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읽으시면서 뭔가 좀 흥미로웠거나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부분 있으셨나요? 전부 다 모르는데. 요즘 그 톡에도 계속 유클리드, 비유클리드 막 계속 올라오는데, 아, 들어도 모르고 공부해도 모르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오클리드 기하학은 저도 모릅니다. 직문수를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공간에다가 그 내적을 다르게 준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칸토가 그 실수 집합 크기를 뭐 알레프 원 이렇게 하는 거를 완벽하게 해놓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 책을 보니까 어, 알레프 제로하고는 연관을 못 시키고 죽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뭐 알레프 원하고 연결시켰네요. 아, 그랬나요? 잠시만요. 어느 부분이죠? 그게 370페이지 있는데 370페이지에, 그렇죠. 칸토가 그건 못했죠. 그, 여기 책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실수랑 자연수 사이에 기술을 갖는 집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못 보고 죽었죠. 그래서 일단은 그냥 C라고 해놓고 그게 알레프 원이라는 거는 나중에 또 수학자들이 한참 있다가 했네요. 보니까. 네, 네, 네. 네. 음,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결론이 이상하게 나왔잖아요. 결론이 그런 집합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공리로. 네, 네, 네. 음, 아마 있어도 모순이 안 생기고 없어도 모순이 안 생긴다라는 결론이 나왔죠. 그러면 이전하고 비교하면 있는 수학하고 없는 수학하고가 뭔가 모순 없이 있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행선 공리처럼 뭐 평행선이 만나는 세상도 있고 안 만나는 세상도 가능하다니까 어쩌면 우리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어느 세상은 또 이런 알레프 이런 두 가지가 따로 가능한 세상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두 가지 세상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공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저도 그냥 있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네, 그게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별로 재미가 없어서 사람들이 별로 연구를 안 한다 그랬나? 아무튼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주로 쓰는 그
저기 공리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저거랑 비슷한 거죠. 선택 공리랑 비슷한 거죠. 선택 공리도 뭐 선택 공리가 참이어도 그만 거짓이어도 그만인데 이게 거짓이면은 너무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참이라고 놓고 사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어디 보니까 제가 어딘지 생각이 났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어떤 그 수학 PDF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또 나오더라고요. 방금 그 칸토가 그걸 모르고 죽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나서 데카르트가 그 좌표계를 만들었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XY 좌표계 위에다가 뭐 점을 찍어서 기하학을 대수학으로 그 해석할 수 있는 해석 기하학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어떤 PDF를 보니까 데카르트는 해석 기하학을 만든 것까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아이디어 정도만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데카르트에서 앞에 D2를 빼고 그 뒤에만 이용해서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것도 데카르트가 붙인 게 아니라 후대의 수학자들이 붙인 이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좌표계를 정하고 거기에다가 좌표를 찍고 뭐 그래프를 그리고까지는 안 했대요, 데카르트가. 그것까지는 안 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제한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연구를 했는데 후대의 수학자들이 그걸 보고 약간 발전시켜서 그런 정말로 해석 기하학이라는 걸 만들었고 근데 어쨌든 최초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것은 데카르트라서 거기에 그걸 기리는 의미에서 카테시안 좌표계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어디서 봤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365쪽에 나오는 잠재적 무한이랑 실제적 무한이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뭔가 그 연산을 해야 되는 무한이 실제적 무한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무한대를 쓰지 않고 그냥 과정으로서만 쓸 수 있는 것을 잠재적 무한이라고 부르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뭔가 와닿지가 않아요, 아직. 혹시 이 부분, 이 잠재적 무한이랑 실제적 무한 뭔지 혹시 좀 이해가 되시던가요? 어떠세요? 저는 동그라미 해놓고 물음표만 해놨어요. 가장 큰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네. 그러면 무, 무한이 없는 것과 같은 게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없는 걸 열심히 지금 무한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뭔가 다 하지 않나요? 사실은 없는데. 그러게요. 무한을, 무한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을 하면서도 좀 이상하네. 아니, 무한의 같은 존재성? 자연수가 없는 거는 결국 무한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결국 무한이 없는 건데 또 무한이 없다고 하려니까 또 연구가 안 되니까 뭐 실제적이다, 잠재적이다 하면서 약간 좀 트릭을 쓰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좀 실제적이고 하나는 좀 추상적이고 구상화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좀 관념적으로 생각해 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도 제일 큰 자연수를 모르니까요.
오히려 반대 아닐까요? 가장 큰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무한의 존재를 암시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없으니까 결국 다 없는 거잖아요. 가장 큰 자연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 무한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무한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가장 큰 자연수가 없다고 해서 무한이 없는 건 아니죠. 아, 그래요? 저는 네. 그래서 무한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대신 여기서 해야 되는 질문은 그거죠. 그럼 무한은 수가 아닌데, 수가 아닌데, 뭔가 대소비교도 할 수 있고, 그럼 무한대는 수학에서 무엇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정의가 무엇이지? 라고 하면은 그게 조금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연산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보통 무한대는 우리가 뭐 자연수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다. 그러니까 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무한대가 뭐냐라고 정의를 내려보라라고 하면은 약간 좀 이상해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게요. 무한대의 정의는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한 번 하고 지나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대의 성질은 되게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무한대의 정의가 뭐냐, 그러니까 명사로 끝나는 정의가 뭐냐라고 생각해보면은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 너무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한대도 다 똑같은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뒤에, 어쨌든 음, 무한만 나오면 머리가 아파요. 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칸토어가 미쳤죠. 아, 근데 무한대가 다 똑같은 무한대가 아니에요? 어, 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말 골치 아파지는 상황인 건데, 아, 아, 자연수도 무한히 많고 실수도 무한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실수가 똑같은 무한히 많지만 실수가 더 무한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음, 1대1로 다 대응된다고 그때 하지 않았어요? 유리수까지는 되는데 실수는 그게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실수가 더 많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근데 언젠가 다 1대1을 만들 것 같은데 수학자들은 여상하게 증명을 만들어가지고. 어, 1대1을 왜냐하면 만들 수, 무한의 개념이기 때문에 다 1대1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근데 잘 모르지만 1대1 만들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 아, 그래요? 큰일 나는 정도예요? 제 어. 그냥 모르는 사람 느낌으로는. 아, 저는 언젠가 또 만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아니, 무한만 나오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미궁이기 때문에. 음, 수학에 보면은 조금 뭐 직관적이지 않은 내용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선택공리가 저거거든요. 음, 집합이 여러 개 있으면 그 각각의 집합에서 원소를 하나씩 뽑을 수 있다라는 게 선택공리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택공리는 집합이 무한 개 있어도 그리고 각 집합마다 원소가 무한 개 있어도 그걸 항상 할 수 있다라는 게 선택공리가 그 말해주는 건데 말 그대로 이건 공리이기 때문에 참이어도 되고 참이라고 봐도 되고 거짓이라고 봐도 됩니다. 상관없는데 선택공리가 참일 때 그 선택공리와 동치인 다른 명제가 있어요. 그 웰 오더링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되죠? 정렬 정렬 공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웰 오더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임의의 집합은 공집합이 아닌 임의의 집합은 항상 최소 원소가 존재한다. 라는 그런 공리가 있습니다. 공리라고 해야 되나? 성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습니다. 잠깐만요. 요거는 조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찾아놓고 화면 공유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웰
오더링 프린시플. 수학은 정말 조금 이상한 게 많습니다. 아, 잠시만요. 웰 오더링. 아, 정렬 원리. 정렬 원리. 아, 역시 우리말로 된 걸 봐야죠. 웰 오더링 프린시플이라는 건데요. 음, 어이? 정작 이 정리에 대한, 아, 여기 있구나. 공집합이, 근데 여기는 자연수라고만 나와 있네요. 자연수의 공집합이 아닌 임의의 부분집합에는 최소원이 존재한다. 아, 제가 찾으려던 건 이거는 아니고, 이건 음, 티어럼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정렬, 공리를 찾아야 되나? 어, 잠시만요. 제가 좀 찾아볼게요. 웰, 오더링, 띠어림인가요? 네, 아, 티어럼. 정렬, 정리, 정렬, 정리를 봐야 되는군요. 아, 정리. 참, 이름도 헷갈리네. 아유, 정리래. 정렬, 정리. 어? 안 나오네. 음, 영어로 돼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 정렬 정리, 그러니까 웰 오더링 시어링은 뭐냐면은 자연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 집합이라도, 그러니까 원소가 하나라도 있다면 아무 집합이라도 항상 그 원소에는 어떤 순서를 줄 수가 있고, 그 순서에 따라서 최소 원소가 존재한다. 라는 정렬 정리가 있습니다. 웰 오더링 시어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왜 저기 골 때리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선택 공리랑 공치이기 때문에 골 때리는 거고요. 선택 공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 공리 좀 찾아볼게요. 선택 공리는 생각해 보면은 아니 이게 왜 거짓일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공리예요. 당연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 공리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 집합이 있는데 그 여기 뭐 S1점이라는 집합도 있고 뭐 S-7이라는 집합도 있고 이런 집합이 여러 개 있어요. 꼭 유한계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각각의 집합 안에도 원소가 무한계, 유한계든 무한계든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집합마다 그 원소를 하나씩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선택 공리인데 사실 이건 당연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리이고요. 선택 공리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선택 공리랑 동치인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웰 오더링 시어링이라는 건데 뭔가 좋은 그림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은 그림을 잘 못 찾겠네요. 그러니까 웰 오더링 시어링이 말하는 거는 저겁니다. 임의의 그 집합은 항상 순서를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순서에 의해서 가장 작은 원소를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은 웰 오더링 시어링 오브 리얼 넘버스. 실수에 대해서 이 웰 오더링을 적용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 그림이. 다 정렬 알고리즘만 나오네. 알고리즘을 빼고 검색을 하면은 파워포인트가 나오네요.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아닌데. 이걸 찾으려는 게 아닌데 참네. 제가 원하는 그런 이미지가 없군요. 이미지가 없으면 어쩔 수 없죠. 그려야죠. 어쩔 수 없지. 어, 제가 잠시만요.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됐다. 보이시죠? 네. 이게 정렬 정리가 약간 골 때리는 게 뭐냐면은 아무 어떤 집합이든 공집합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 원소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가 아닙니다. 존재한다. 찾을 수 있다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존재한다는 게 그 웰 오더링 시어림이 말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자연수의 집합을 이렇게 잡았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는 최소 원소가 있잖아요. 최소 원소가 있을 텐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연수가 아니라 만약에 정수라고 해보죠. 땡땡땡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땡땡땡. 여기는 가장 작은 원소라는 게 없잖아요. 음, 없는데 제가 주장을 할 거예요. 이 집합은 0이 제일 작은 원소고, 그 다음 큰 원소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은 1이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은 2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어 있다라고 제가 주장을 할 겁니다. 사실 이렇게 주장해도 말이 안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대소 관계는 제가 정의하기 나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0이 최소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렬이 된다는 거는 임의의 집합이 이런 식으로 최소 원소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집합에서 최소 원소를 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원소가 최소 원소가 되는 거고요. 이걸 빼면은 그 다음 원소가 최소 원소가 되는 거고, 이걸 빼면은 그 다음 원소가 최소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좀 문제가 되냐면은 제가 지금은 자연수랑 정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실수에 대해서 만약에 실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소 원소를 어디다가 줘야 되지? 어떤 식으로 그 대소 관계를 줘야 되지? 라고 하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음, 왜냐하면 실수도 그렇고 사실 유리수도 마찬가지지만 유리수는 근데 대소 관계를 아마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가장 작은 가장 작은 양수. 가장 작은 양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실수도 그렇고 유리수도 그렇고 가장 작은 양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대소관계로는 그 가장 작은 원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렬 정리, 웰 오더링 시어림에 의하면은 이 실수 집합에다가 어떠한 대소 관계를 주면은 가장 작은 양수를 항상 가장 작은 원소를 항상 찾을 수 있어요. 그게 웰 오더링 시험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골 때리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어떻게 순서를 주면 되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존재한다는 것만 알려주지 어떻게 하면 그걸 찾을 수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어, 마음대로 해도 되기는 하는데 대신 그게 그 대소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A가 B보다 크거나 이런 거는 이제 허용을 안 하겠죠. 이런 모순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순서를 잘 주는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기보다는. 그런데 웰로더링 티어림이 말해주는 거는 그게 가능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고 했지 어떻게 할 수 있냐고는 얘기 안 해줬다 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엔 굉장히 이런 게 몇 개 있던데 굉장히 불친절하고 좀 괴팍스럽게 들리는데 이거를 비구성적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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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러니까 존재성만 말해주는 거지, 그 어떻게는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하는 건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거는 그 웰 오더링 시어림의 증명을 봐야 되는 건데 사실 아, 그것까지는 저도 모릅니다. 이게 선택 공리를 음. 취하는 취하기로 한 이상 그냥 이렇게 되는 음, 걸로 알고 있어요. 선택 공리 취한다고 음, 마음을 먹으면 실수
순서를 할 수 있다까지는 그냥 되는데 음. 방법은 니네가 알아서 찾아봐라 뭐 그런 찾은 사람이 아직 없어요? 없는 걸로 제가 제가 말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개팍스럽고 불친절한데 여튼 뭐 그렇다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안 찾아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아, 수학자들은 별거 다 찾던데 왜 안 찾냐고. 일단은 첫 번째는 너무 어려워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찾아봤자일 수도 있고, 밀레니엄 난제가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구나. 상금이 없어서. 그러게요. 한 100억 주면 찾을라나요? 100억 주면은 이제 사람들이, 근데 어차피 수학자들은 돈 때문에 수학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잘 음. 모르겠습니다. 음. 대신 그 어설픈 아마추어 수학자들이 내가 증명했어라고 하는 그런 게 좀 많아지겠죠. 음. 그런 게 지금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돈을 주는 사람은 어디에 근거해서 돈을 줘야 되나요? 찾았다고 했을 때. 어, 그 수학자들이 그 증명을 검토를 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그 누구죠? 페렐만이 그랬던 것처럼. 페렐만도 푸엔카레 증명, 푸엔카레 정리, 푸엔카레 가설이었죠. 푸엔카레 가설을 증명을 올릴 때 그냥 어디 논문 사이트에 올린 게 아니라 그냥 아무나 올릴 수 있는 그 아카이브라는 곳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이게 뭐지? 라고 하고 봤는데 처음에는 제목조차도 그 푸엔카레 추측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음. 음. 그런데 보다 보니까 잠깐만 이거 푸엔카레 추측 얘긴데? 그래가지고 수학자들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검토하고 그랬던 적도 있죠. 어쨌든 골치 아픕니다. 그냥 편하게 살면 좋을 텐데. 아, 근데 저기 0을 -1과 1 사이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도 되기는 할 텐데요. 아니 -1이 0보다 더 최소 아니에요? 저는 왜 0을 앞에 넣는지 모르겠네. 그 대소 관계는 제가 정의를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기분이 나쁘다고요. 우리가 음. 아 이래 그러면은 수학 수학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그럼 나는 2가 3보다 더 커 이래도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어. 순서는 주기 나름입니다. 아 그게 이상하다고요. 아니 막 뭔가 뒤죽박죽인 것 같아. 저는 여기 372쪽에 나오는 0이 1임을 증명하고 나면 어떤 것이든 증명할 수 있다. 이것도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거 무슨 모순이다 해서 0이 1이 참인데 왜 모순이라고 하지? 잘 모르겠어요.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모순을 이용하면 모든 명제가 참이 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말 가지고 장난치는 제가 요 며칠 전에 아닌가? 지난주였나? 그때 계속 좀 붙들고 있던 문제가 그 공허참 문제였거든요. 도대체 왜 그 저기 전제 명제가 거짓이면은 무조건 그 명제는 참이 된다는 음. 건지 음. 음. 계속 조금 이해하려고 해봤는데 결국은 이해를 못해서 그냥 외우기로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겠거니 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딱 그 예만 생각하면 저는 그거를 이제 그 회로로 만들었을 때는 비슷한 회로는 만들어질 것 같아요. 오어 낫 같은 거가 있으면 네. 입력이 두 개인데 하나가 저기 거짓이면 그냥 출력 두 번째 거 보지도 않고 그냥 참이 되잖아요. 네, 네, 네. 예, 그냥 그렇게 회로로는 가능하겠다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두 번째 입력을 보지도 않고 첫 번째 걸로만 그냥 결과가 딱 결정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신 게 사실 되려면은 약간 요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P면 Q이다랑 그다음에 그 not P or Q 요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 제가 잠깐만요. 이해 안 되는 거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왜 이거 두 개가 같아야 하는가? 음, 음,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좀 제 스스로를 납득시키려고 어떤 식으로 저기 설명이라기보단 제 스스로를 납득을 시켰냐면은 P면 Q이다가 명백하게 거짓이 될 때는 언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밖에 없겠더라고요. 참인데 저기 P가 참이고 Q가 거짓인 경우. 이때는 P가 Q를 유도를 못하니까. 그러면 이 경우면은 이게 P가 참이고 Q가 저기 거짓이니까 결국 P랑 그 not Q랑 두 개를 AND로 엮어야만 이게 무조건 참이 되겠구나. 아, 그러면 이거에 그 저기 거짓을 씌우면은 그게 이거랑 같아지고 그래서 요게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같아지는 건가라는 식으로 제 스스로 납득을 시켜봤는데 여기까지가 한계였습니다. 음, 솔직히 네.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어거지로 이해하려니까. 그리고 항상 이런 그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궁금증이 들 때는 항상 저는 항상 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걸 어디까지 고민해야 될까? 저기 한 선배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머릿속에 잡생각이 들면은 그 잡생각이 원숭이였나? 지나가는 원숭이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을 하라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원숭이인 것 같으면은 얼른 잊어버려야 되고, 그게 아닌 것 같으면은 그 문제를 붙들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원숭이. 여기- 그리고 책에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375쪽에 보면은, 어, 위에서 네 번째 줄인데요. 힐베르트가 수학이 기호를 가지고 진행하는 무의미한 놀이라는 견해를 옹호했다는 말이 종종 들리지만, 딱 여기까지인데, 이걸 보니까 예전에 그 저기 어떤 교수님께서 저기 채널지기님께도 아시는 교수님인데 황준모 교수님이라고 그 교수님께서 어딘가 강의를 한 영상이 올라온 걸 봤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랑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기하학 책이 있다고 쳐볼게요. 기하학 책에는 분명히 점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고 선이라는 단어도 나올 거고 면이라는 단어도 나올 거잖아요. 그 단어들을 전부 다 다른 단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 점은 자연수로 바꾸고 선은 정수로 바꾸고 면은 실수로 바꾸고 이렇게 바꿔서 만약에 책을 쓰면은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아 이거 해석학 책이구나라고 생각할 거다. 물론 그 단어의 정의를 맨 앞에 써놔야겠죠? 그런데 사실은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단어의 정의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수학이 가끔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냐면 그냥 말 맞추기를 하는 것 같다? 느낌? 이 다른 책에도 나옵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수학이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논리적 정합성을 찾는 거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논리적 정합성을 찾는 데는 사실 단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죠. 단어의 의미와 정의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 단어를 다른 걸로 바꾼다고 해도 사실은 뭐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거거든요. 사람들과의 그, 저기, 대화가 안 될 뿐이지, 그냥 나 혼자 연구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수학이 기호를 가지고 진행하는 무의미한 놀이다. 라는 견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수학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그러니까 수학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자체에 대한 관점? 그래서 여기 나오는 힐베르트처럼 그 완전히 베이스부터 완전히 구축하려고 했던 수학자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크로네커라는 수학자가 대표적인 직관주의 수학자였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체계화하는 거는 체계화하는 것보다 그 뭔가 직관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으면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직관주의가 되게 인기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귀류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관주의에서는. 그러니까 귀류법이 저거잖아요. 그 뭐 P면 Q이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Q가 아니라면 모순이 생긴다는 걸 보이고 싶은 건데, 그 방법을 인정하지 않아요. 직관주의에서는. 무조건 직접 증명만 해야 됩니다. 정말 P라는 가정만 가지고 Q를 유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별로 인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한 네다섯 가지 정도 그 수학에 대한 관점이랄까?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조금 뒤에 내용 조금만 더 하면은. 어쨌든 힐베르트가 하고 싶었던 것을 괴델이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던 게, 증명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증명이 존재하지 않는 정리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니까 공리를 어떻게 선택을 하든 간에 그런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얘기고, 그 내용이 여기 짧게 나옵니다. 378쪽에 나오는데요. 378쪽에 저기 중간쯤에 있는 만약 모든 정리가 증명될 수 있거나라고 시작하는 요 패러그래프인데, 이 내용을 그 이거는 제가 그 이상엽 선생님이 만든 어떤 영상에서도 따로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이런 그 명제가 나옵니다. 어떤 명제가 있어요. P라는 명제가 있는데, 그 P라는 명제가 뭐를 서술하고 있냐면은 P의 증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P라는 명제가 있는데, P라는 명제가 있는데, P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P의 증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명제입니다. 그래서 P가 참이면은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교묘한 기법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렇게 쓰면은 P가 자신을 그 서술하는 거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데, 이걸 또 교묘하게 자기 서술이 아니게 만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그것까지는 전 솔직히 이해는 못했고, 그냥 이런 명제가 있어서 이런 명제는 항상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그러면 증명이 존재하지만 내가 이걸 공리로 만들어 버리면 되지 라고 해도 그 공리를 이용해서 또 다른 명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어떤 공리계든 항상 그 공리계에는 그 공리계 안에서는 증명이 불가능한 명제가 존재한다 라는 걸 증명한 게 괴델이죠. 참고로 괴델도 말년에는 미쳤습니다. 진짜로 미쳤어요? 네. 어떻게 미쳤어요? 음식을 안 먹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사람들이 나를 독살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음식을 안 먹다가
정말로 굶어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나, 웬일이야. 수학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안식 더 살았을 텐데. 이렇게 아유, 음, 네, 맞아요. 독극물로 인한 암살을 염려해서 음, 그 부인이 아내가 주는 음식만을 조금씩 먹었었는데 나중에는 아, 그런데 결국은 몸이 아파서 입원을 했고 그 부인이 없는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서 굶어 죽었대요. 어머, 아니, 그럼 그- 병원에서는 그거 영양제도 안 주나? 그게 독이 들어있을까 봐 거부했던 거 아닐까요? 어, 그, 그래서 그 부인이 주변 사람들한테 남편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고 입원시켰으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져오는 모든 음식을 완강하게 거부하여 먹일 수가 없었다고 한다. 아이고. 그거는 수학하고는 상관없는 정신병인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뭐 수학자가 다 미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표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 어떤 그 수학자였는지 과학자였는지 그 인터뷰를 해가지고 좀 뭐 기사를 쓰든 책을 쓰든 하려고 했는데 그 인터뷰를 하려던 사람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못 썼대요. 왜냐면 인생에 너무 굴곡이 없어서. 결국은 이야기가 되고 드라마가 되는 거는 굴곡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실제로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편안하게 죽은 사람이 훨씬 대다수일 텐데, 수학자든 누구든. 너무 이렇게 좀 극단적인 케이스만 부각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장은 여기 18장부터 또 다음 주에 18장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